영상 속의 모든 캡처 이미지의 출처는 배트맨과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임을 알려드리며 바로 들어겠습니다. 1경기는 본머스와 벌리 경기입니다. 얘는 8번 만나서 본머스가 2번, 벌리가 6번 이겼습니다. 벌리의 승리가 거의 3배 수치네요. 본머스가 이긴 2번은 각각 홈에서 1번, 원정에서 1번입니다. 가장 최근 4번의 경기는 벌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나란히 있습니다. 본머스는 아직 승리가 없는데 반해 벌리는 1번을 이겼습니다. 그 1승을 빼면 본머스는 3번을 비겼는데 벌리는 1번 비기고 7패입니다. 즉 승리 1번을 제외하면 본머스가 낫다는 거죠. 본머스의 잘한 경기는 첼시, 브렌트퍼드, 웨스트햄과 비긴 경기이며 벌리의 잘한 경기는 루턴타운을 이기고 노팅엄과 비긴 경기입니다. 홈팀 본머스는 벌리가 잡은 루턴타운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원정팀 벌리는 본머스가 비긴 첼시와 브렌트퍼드에 직전에 3대0, 4대1이라는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맞전적에서는 벌리가 월등하게 앞서나 그 최근 경기가 3년 전인 걸 감안하면 지금의 경기 내용은 본머스가 훨씬 좋다고 나옵니다. 양팀 다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기에 한 점 차나 동점으로 비길 경기로 보여지는데 이번은 본머스의 홈이고 지금 보여지는 전력은 본머스가 근소하게 더 좋아 보여 홈팀 본머스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3위 바르셀로나와 1위 레알 마드리드가 붙습니다. 바르셀로나는 3번의 무승부 경기가 있고 레알은 바르셀로나보다 1승이 많습니다. 승점은 단 1점 차이이며 득실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번의 맞전적은 레알이 한 번 더 이겼으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홈팀 바르셀로나는 그라나다, 마요르카, 헤타페와 비겼으나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레알은 에이티 마드리드의 1패를 가지고 있고 직전 경기는 정체되어 있는 세비야와 비겼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헤타페와 비긴 건 그렇다 쳐도 마요르카, 그라나다와 비긴 건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이고 3번의 무승부 경기는 모두 원정이었습니다. 레알 역시 직전 경기 세비야와 비긴 경기를 했는데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그 무승부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패한 2경기는 원정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홈에서는 무승부도 없이 각각 5승과 4승을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홈입니다. 두 팀의 챔스전은 레알이 25일에 포르투갈 브라가 원정길에 다녀왔으며 바르셀로나는 하루 뒤인 26일 홈에서 도네츠를 맞았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했는데 하루의 격차는 크지 않다 보지만 바르셀로나는 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금이나마 레알보다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첫 경기 헤타페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골을 넣고 있으며 레알은 전 경기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력은 레알이 조금 우세하긴 하나 맞전적이 대등하고 바르셀로나의 홈이라는 점과 직전 챔스전도 레알은 원정을 다녀온 데 비해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싸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삐까삐까해 보입니다. 두 팀이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 없이 승패로 결정짓는 게 좋아 보이며 지금 현재의 득표율은 승무패가 다 30%대로 동일합니다. 바르셀로나 홈승만 가져가느냐 승패를 가져가느냐인데 저는 일단 승과 패 2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바르셀로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3경기는 울브스와 뉴캐슬 경기입니다. 얘네는 좀 의외의 기록을 보여주네요. 뉴캐슬이 압도할 줄 알았는데 단지 2번 더 이긴 게 전부입니다. 총 16번 만나 뉴캐슬이 2번 더 이기고 무승부가 10번이나 됩니다. 최근에 5번을 보면 원정팀 뉴캐슬이 2번 이기고 2번 비기고 1번 패했습니다. 울브스는 그중 2번을 홈에서 치렀는데 홈에서는 무승부와 승리를 챙겼네요. 순위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승리도 뉴캐슬이 더 많고 득실률에서 많이 앞서네요. 울브스는 3번을 승리했는데 본머스와 에버턴 거기에 맨시티까지 잡아버렸습니다. 뉴캐슬은 웨스트햄과 비겼고 브라이턴, 리버풀, 맨시티에 패했는데 패할 수 있는 팀들이고 또 잡을 팀들은 확실히 잡고 가네요. 울브스는 맨시티를 잡은 경기도 잘한 경기이고 에스턴 빌라와 비긴 경기도 잘한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울브스가 비긴 에스턴을 첫 경기에 5대1로 대파했지만 울브스가 이변으로 잡은 맨시티에는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쉽게 딱 보면 뉴캐슬의 여유로운 승리로 보여지고
득표율도 뉴캐슬이 60%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맞전적들이 오래된 기록이 아님에도 16번 중 무승부가 10번이나 되었다는 점과 최근 5번의 맞대결 중 2번의 울브스 홈에서는 울브스가 승리와 무승부를 챙겼다는 것. 여기에 최근 3번의 리그 경기를 보면 울브스는 맨시티를 잡은 이후 월등한 전력에 에스턴과 비겼으며 본머스는 잡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26일 새벽 챔스전을 치렀는데 홈이라 널널하게 승리할 거라 예상했지만 도르트문트에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맨시티를 잡은 후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울브스와 26일 챔스전 도르트문트에 패한 뉴캐슬. 거기에 두 팀의 맞전적이 울브스가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역배 울브스 승리와 무승부 픽해 놓습니다. 4경기는 마요르카 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순위는 6계단을 헤타페가 앞서 있으며 한 번 더 승리를 했기에 승점이 딱 3점 차이가 납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완전 같다고 봐야 하며 맞대결에선 헤타페가 월등히 앞섭니다. RC 셀타를 잡고 5번의 무승부가 있는 마요르카인데 무승부 경기 중엔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빌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정팀 헤타페는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잡았고 마요르카와 같이 5번의 무승부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엔 베티스, 비아레알, 빌바오, 바르셀로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무득점에서 3골까지 넣을 수 있는 팀인데 그 득점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가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전력은 맞전적에서도 보았듯 헤타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득표율은 승부패 순으로 28, 45, 26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두 개의 픽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전력이 헤타페가 조금 앞서고 맞전적에서 또 앞서는 만큼 홈팀 마요르카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5경기 카디스와 세비야 경기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은 승리와 무승부가 같아 승점이 같은데 세비야가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골 득실률에선 세비야가 비교되는 정도로 앞서고 있으며 맞전적은 한 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 세비야가 4번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카디스가 잡은 팀과 세비야가 잡은 팀을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카디스는 라요, 베티스, 알메리아와 비겼고 세비야는 오사수나, 라요, 레알 마드리드와 비겼습니다. 카디스가 잡은 알라베스에게 세비야는 패했지만 카디스가 무승부 경기를 한 알메리아를 세비야는 5대1로 격파했습니다. 최근 3번의 경기를 보면 카디스는 AT 마드리드, 지로나에 한 점 차로 패하고 발렌시아에 2점 차로 패했습니다. 세비야는 바르셀로나에 한 점 차 패배를 한 후 라요와 비기고 레알 마드리드와도 비겼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지금 현재의 세비야의 전력이 카디스보다 우세하고 맞전적에서 압도하는 만큼 세비야의 득표율이 60%를 넘어갑니다. 세비야는 25일 홈에서 아스널과 챔스전을 치렀는데 2대1의 스코어로 패했습니다. 다시 사이를 쉬고 카디스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세비야가 원정 3번의 경기에선 승리가 없고 거기에 알라베스 원정 경기에선 패했으며 카디스는 첫 경기 홈에서 알라베스를 잡은 만큼 이변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승부의 정배를 가져가느냐 역배를 가져가느냐인데 역배 홈팀 카디스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6경기는 웨스트햄과 에버턴 경기네요. 두 팀은 정말 많이 붙었는데 어라? 에버턴이 2배나 많은 승리를 기록했네요. 하지만 최근의 5경기에선 웨스트햄이 3승을 챙기고 2패를 했습니다. 총 전적에선 에버턴이 2배 많은 승리를 챙겼지만 최근의 흐름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이할 점은 54번의 경기 중 무승부는 13번이지만 최근 5경기에선 무승부가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순위 차이는 7계단 차이가 나며 웨스트햄이 승리가 2번이 더 많습니다. 웨스트햄은 첼시, 브라이턴, 루턴타운, 셰필드를 잡았고 에버턴은 본머스와 브렌트퍼드를 잡았습니다. 에버턴은 플럼과 루턴타운에게 패했으며 웨스트햄은 첼시와 브라이턴까지 잡았습니다. 총 전적은 웨스트햄이 뒤지지만 최근 맞전적은 근소하게 웨스트햄이 앞서고 현재 리그의 경기력이 월등해 웨스트햄의 승리 득표율이 75%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웨스트햄이 27일 새벽
올림피아와 유로파 리그를 치르는데 원정이라는 겁니다. 금요일에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에 에버턴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이틀의 텀이라면 이게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챔스전,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이 빡빡할 땐 리그 경기에서 월등히 앞서는 팀이 무승부 경기를 한 걸 봐왔으니까요. 이번 경기 역시 웨스트햄의 전력이 에버턴을 충분히 누르고 남습니다. 하지만 결과도 그렇게 나올지 그건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햄은 9번 경기 모두 득점을 한 데 반해 에버턴은 9번 중 4번의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모든 경기 골을 넣었어도 한 골을 넣은 경기가 또 4번입니다. 에버턴이 이번 경기에 1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무승부도 가져가야 하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홈승리만 가져가면 되겠죠. 저의 경우는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7경기는 베티스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승점이 한 점 차이 나며 순위가 나란히 있습니다. 베티스는 무승부를 많이 했고 오사수나는 베티스보다 한 번 더 승리가 많습니다. 득실률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맞고 맞전적에서 베티스가 압도하지만 최근인 올 4월의 경기에선 오사수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베티스는 강팀인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 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 골을 넣은 반면에 오사수나는 강팀 레알 마드리드와 AT 마드리드 전을 포함하고도 세비야와 빌바오 전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상대한 팀 중에 확 비교가 되는 건 베티스는 헤타페와 비기고 AT 마드리드와도 비겼으나 오사수나는 그 두 팀에 패했습니다. 이번에 베티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여유로운 승리를 챙길 거라고 생각되고 그게 득표율에 반영되어 50%가 넘는 정배로 팔리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오사수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베티스 역시 27일 금요일 새벽에 아리스리와 유로파리그를 치르는데 이게 또 원정 경기입니다. 앞선 6경기인 웨스트햄과 같은 경우인데 웨스트햄과 에버턴의 경기력과 지금 경기인 베티스와 오사수나를 비교하면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차이가 더 적다는 점입니다. 6경기에서도 월등한 웨스트햄의 무승부도 생각했으니 이번 경기도 베티스의 승리만 가져가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런 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적중 여부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베티스의 전력이 앞선다는 걸 인정하나 베티스의 경우 리그전 무승부가 총 5번이나 되며 최근에 두 경기도 무승부였다는 점. 오사수나가 베티스엔 뒤진다고 보지만 베티스보다 1승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직전 경기 홈에서 그라나다를 잡았고 베티스보다 훨씬 많은 휴식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경기 역배인 베티스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는 과거에 만난 적이 없는 아스톤빌라와 루턴타운의 경기입니다. 이미지에서 보듯 두 팀 간의 격차는 너무 크게 납니다. 순위와 승리, 거기에 골 득실률에서 에스턴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에스턴은 브라이턴과 웨스트햄까지 큰 점수차로 격파한 데 비해 루턴타운은 에버턴을 간신히 잡아 1승을 챙겼습니다. 에스턴은 베티스, 웨스트햄과 달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치르는데 날짜는 똑같이 27일 금요일 새벽이며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일요일에 루턴을 불러 싸우는데 에스턴과 루턴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앞선 두 팀처럼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점수를 뽑아내면 대량으로 뽑아내는 에스턴입니다. 컨퍼런스전을 원정으로 치른 영향을 준다면 더 적은 골을 뽑아내는 정도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상대가 루턴타운이면 이겨주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홈팀 에스턴의 승리 챙겨갑니다. 9경기는 브라이턴과 풀럼입니다. 얘네도 좀 의외네요. 둘은 6번을 만났는데 3번을 비기고 나머지 3번은 풀럼이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두 경기도 모두 풀럼이 승리했다고 나오네요. 순위는 브라이턴이 2승을 더 챙기며 6계단 위에 있습니다. 득점은 브라이턴이 좋고 실점은 풀럼이 조금 좋습니다. 그럼에도 맞전적은 풀럼이 우세하니 난감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풀럼은 하위에 있는 셰필드, 루턴타운, 에버턴을 잡았는데 홈팀 브라이턴은 맨유에 더해 뉴캐슬까지 잡았습니다. 무승부 경기를 보면 브라이턴은 리버풀과 비겼고 풀럼은 아스널과 비겼습니다. 브라이턴도 27일 금요일 새벽 유로파 경기를 치르는데 얘는 다른 애들과 달리 홈에서 아약스를 맞아 싸웁니다. 그럼에도 승무패 득표율은 브라이턴 승리가 70%가 넘어갑니다. 저도 처음엔 브라이턴의 압승을 생각했었는데 두 팀 간의
맞전적의 기록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6번에 3번을 풀럼이 승리하고 나머지는 비겼다는 거. 그걸 그냥 무시하기에는 브라이턴의 금요일 유로파 경기도 신경 쓰이네요. 이왕 부러뜨리기 시작한 거 마음 가는 대로 브라이턴도 확 부러뜨리겠습니다. 문제는 무승부이냐 패배냐인데 무승부도 3번 패배도 3번이니 찍는 것도 잘 찍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홈팀 브라이턴의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10경기는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인데 시인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 얘네 둘도 골 때리네요. 총 12번 만났는데 노팅엄이 3번을 이기고 리버풀이 5번을 이겼습니다. 4번은 비겼네요. 압도적으로 리버풀이 싹쓸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2번의 만남 중 10번은 아주 오래된 과거이니 신경 안 쓴다 해도 최근에 2번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1번, 노팅엄이 1번 이겼고 점수차는 2경기 모두 한 점 차였습니다. 순위, 승리, 골 득실률까지 리버풀이 압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전적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승리한 경기는 볼 필요도 없지만 의외로 노팅엄이 무승부 경기가 4경기나 되고 리버풀도 브라이턴과 첼시와는 비겨서 2번의 무승부 경기가 있네요. 맞전적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리버풀 역시 홈이긴 하지만 금요일 새벽에 툴루즈와 유로파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 회차가 있습니다. 1등이 아닌 2등, 3등만 해도 그래도 흡족한 상금을 주는 회차. 이번 회차 저는 그냥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가겠습니다. 리버풀이 전력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게 사실이나 리버풀이 비긴 첼시를 노팅엄이 잡은 기록이 사실이고 노팅엄이 생각보다 많은 무승부 경기를 했으며 노팅엄이 패한 3경기는 아스널과 맨유와 맨시티라는 강팀이라는 거. 리버풀도 물론 강팀이긴 하나 금요일 새벽 유로파 경기를 치러야 하고 두 팀의 최근의 맞전적이 대등하다는 것과 그 결과가 한 점 차라는 거. 노팅엄도 가끔은 첼시 같은 놈도 잡고 아스널 같은 놈과는 한 점 차 승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홈팀 리버풀의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노팅엄이 리버풀을 이기는 이변도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노팅엄의 무승부 경기가 4번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무승부만 픽해봅니다. 11경기는 라요와 소시에다 경기입니다. 두 팀의 순위 차이는 비슷하다고 봐야 하며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득실률은 더하기 빼기를 하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맞전적은 역시 2계단 위에 있는 소시에다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라요의 홈인 3경기에선 소시에다가 1번을 승리했고 2번은 무승부였다는 것도 살짝 기억은 해줘야겠습니다. 소시에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마요르카에 한 점 차 승리를 했고 라요는 원정에서 잡기 까다로운 라스팔마를 원정으로 잡았습니다. 라요도 소시에다도 한 점 차로 직전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한 팀이나 최근 전력을 봐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시에다가 한 번 더 승리를 해서 무승부가 한 번 적을 뿐입니다. 소시에다는 강팀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에 패한 게 패배의 전부이고 라요는 AT 마드리드와 베티스에 패한 게 패배의 전부입니다. 두 팀 다 생각보다 많은 무승부 경기를 했으며 최근의 5번 경기는 소시에다가 4승을 챙기고 라요가 1승을 챙겼지만 라요도 패배는 없었다는 거네요. 단지 둘의 차이는 원정팀 소시에다는 초반에 무승부가 많았고 라요는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다는 것이며 직전 경기는 두 팀 다 한 점 차로 승리했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 전력은 그래도 소시에다가 조금 나은 정도지만 소시에다는 목요일이긴 하지만 챔스전 원정을 다녀왔으며 챔스전도 힘겹게 한 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의 이번 경기는 무승부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맞전적에서 라요의 홈 경기에선 소시에다가 5번 중 2번을 비겼다는 것과 두 팀 모두 리그전 무승부가 생각보다 많고 직전 경기에 양팀 모두 힘겹게 한 점 차 승리를 했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홈팀 라요의 무승부 픽해가겠습니다. 12경기는 맨유와 맨시티 투맨 경기입니다. 두 팀은 만나기도 많이 만났는데 승리를 맨유가 7번을 더 챙겼습니다. 최근에 5번 경기를 보면 맨유 기준 2승 3패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에선 맨유가 홈에서 맨시티를 2대1로 잡았습니다. 리그전에선 양팀 다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맨유가 2승이 적어 패배가 2번이 더 많은 결과가 되었네요. 두 팀 간의 득실률은 오래전 과거엔 맨유가 앞섰을지 모르나 이번 시즌은 월등하게 맨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아스널에게 패했고 맨시티는 의외로 울브스에게 한 대 쥐어터지고 맨유는 크리스털에게 한 대 쥐어터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맨유는 토트넘과 브라이턴에 패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득표율은 맨시티가 70%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리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두 팀 다 챔스전을 치렀는데 맨유는 수요일에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맨시티는 목요일에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두 팀 다 승리는 했지만 홈에서 하루 먼저 치른 맨유와 하루 뒤에 원정을 다녀온 맨시티입니다. 맨유가 동네북이라 해도 그래도 라이벌전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맨시티가 표몰이를 하는 건 당연하다 싶지만 70%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팔리는 건 맨시티가 압도적이나 맨유가 이긴다면 그걸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력은 맨시티가 좋으나 맨유에겐 두 가지의 작은 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챔스전을 치렀지만 맨유는 하루를 더 휴식을 하고 또 맨시티처럼 원정이 아닌 홈에서 경기를 했다는 점. 이 작은 차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이점이 없다 해도 맨유가 이긴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이번 회차의 저희 픽업은 이미 무승부가 넘쳐나고 딱 봐도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아무래도 쪽박일 확률이 조금 많이 높겠죠? 이왕 쪽박인데 하루 더 집에서 쉰 맨유의 연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홈팀 맨유의 승리만 가져갑니다. 13경기는 빌바오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두 팀의 승점은 빌바오가 승리가 한 번 더 많아 3점 차이가 납니다. 골 득실률은 빌바오가 조금 앞서나 큰 차이는 아니고 두 팀의 5번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많았으나 최근엔 빌바오가 한 점 차 승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득실률이 조금 앞서는 것과 맞아떨어지네요. 언뜻 보면 발렌시아가 더 강한 팀을 만난 것 같지만 발렌시아는 AT 마드리드를 홈에서 3대 떡으로 작살내 놓은 것이 눈에 확 띄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베티스에 3점 차로 패배했는데 그 베티스를 빌바오가 잡았으며 발렌시아는 홈에서 오사수나에 패했는데 그 오사수나를 빌바오는 원정 가서 잡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잡은 카디스는 빌바오도 잡았으며 그 외에 발렌시아가 잡은 라스팔마와 세비야는 빌바오가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지금까지 상대한 팀을 보면 확실히 빌바오가 나아 보이며 맞전적에서 3번의 무승부 이후 최근 2번을 빌바오가 승리한 것도 생각해야 하겠죠. 두 팀은 리그전에만 집중하면 되니 지난 시즌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보여진 전력대로 홈팀 빌바오의 승리 가져갑니다. 마지막 14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격차가 너무 크게 납니다. 모든 면에서 AT 마드리드가 압도합니다. 맞전적 또한 알라베스가 한 번 이긴 이변이 있었으나 나머지 4번을 마드리드가 승리했습니다. 마드리드는 딱 한 번 패했는데 패배를 안겨준 팀이 발렌시아이고 그 발렌시아를 알라베스가 잡은 건 역시 축구라고 할 만하네요. 알라베스는 2승을 챙겼고 아직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라베스가 그 두 팀을 만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AT 마드리드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를 만났고 둘 다 잡았습니다. 압도적으로 팔리는 마드리드인데 마드리드는 목요일 챔스전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원정에서 셀틱과 2대2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 이번 알라베스전은 월요일 경기이며 홈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감은 덜하겠지만 셀틱과의 무승부 경기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감은 좀 남겠네요. 알라베스가 잘한 경기 중 하나는 베티스와 비겼다는 건데 마드리드도 베티스와는 비겼네요. 신기하네요. 마드리드는 승리를 빼면 1무와 1패인데 그 1무를 기록한 베티스와는 알라베스도 무승부했고 마드리드가 1패한 발렌시아는 알라베스가 잡아버렸으니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여기서도 무승부니 뭐니 하면 구독자분들 중 1000명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래도 맘이 가면 픽을 할 텐데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AT 마드리드가 알라베스에게 패하는 그림은 술을 마시고 그려야 그려지지 맨정신엔 그려지지 않습니다. 홈팀 AT 마드리드 승리 챙겨갑니다. 픽업한 놈들입니다. 좀 그렇죠? 빨간 상자는 득표율 20% 아래의 픽입니다. 거의 독식 픽이죠. 총 14경기 중 반순화되는 7경기가 독식 픽입니다. 그중 3개는 더블 픽인데 반해 4경기는 다른 선택 없이 독식 픽을 선택했습니다. 승무패 영상을 만들면서 다적중자가 나올 것이다. 2월 될 것이다. 소수의 적중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이번 회차는 어쩌면 2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독식픽 빨간 상자 7개 중 3개만 들어와도 2월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보단 저만 7경기 죽고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역시 이번 회차는 기대 없이 맘껏 샀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는 줄여야죠. 처음에 언급했던 바르셀로나의 승패 중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실금의 16조합입니다. 승무패 첫 경기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울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우울한 픽업하지 마시고 좋은 컨디션에
조금 시간을 들여 더 정교한 작업하셔서 즐거운 픽업하시기 바랍니다.